인터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엮으려는 시도 있었다.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김만배 씨와 더불어 구속된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죄명에 공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 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런데 신 씨에게는 공갈 혐의가 덧붙여진 것이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별건 수사,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 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영장에 이 혐의를 넣은 것은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의 주장은 현실로 나타났다. 신 씨가 구속되자 언론계에서는 공갈 혐의가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 사람도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데다 새로운 유죄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영장이 청구된 후 나에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의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며 기각을 낙관했다. 변호인 강화묵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라면서 신 씨가 구속된 후 입을 닫은 강 변호사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신 씨의 공갈 혐의는 책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대상자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다. 김만배 씨가 1억 6,500만 원에 구입해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 씨가 구속된 후 정 전 원장과 1시간 가까이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는 현재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맡고 있다. 검찰이 신학림 문자 포렌식 부정할 수 없었다. 원장님이 신학림 씨한테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 협박, 공갈이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게 맞나요? 강요지요. 검찰이 신학림 씨 문자를 다 포렌식했잖아요. 이 사건의 맥락을 알아야 해요. 5호에서 안티조선 운동을 하던 제 지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 지역 신문을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쪽 지인으로부터 신 씨를 소개받아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요? 몇 년인지는 하여간 신학림 기자를 3번쯤 만났어요. 정 전 원장은 5호에서 보건소장을 지낸 2년으로 신학림 씨와도 잘 아는 5호 지역 언론인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신학림 씨가 원장님한테 책을 넘긴 게 2022년이라고 하던데 그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렇죠. 가까운 지인이 신학림 기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다 같이 제가 근무하는 순천을 찾아왔어요. 책을 들고 왔죠. 제가 식사를 대접했는데 책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돕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딱히 구매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후원의 뜻으로 책을 구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원장님한테 책이 넘어간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가 1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그해 7월경이었어요. 여름에 순천으로 찾아왔으니까. 참고로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책 거래 시점은 2021년 9월이다. 도와준다는 얘기를 신학림 씨는 책을 사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겠군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어요. 책 구입 문제를 두 분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중간에 전달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 신학림 기자와 나빠졌다기보다는 얘기하는 방식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나중에 검찰에 가서 신 기자와 제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는데 제가 부정을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세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 계기는 그가 신 씨한테 받은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넘기면서부터다. 시기는
그의 기억으로는 2022년 7월 말 또는 8월 초다. 저는 어느 정도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신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문 대통령이 양산에서 책방을 연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거기에 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일로 양산을 방문했을 때 비서관에게 책을 건넸지요. 빈손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나중에 빚도 나겠다 싶어서. 일은 엉뚱한 데서 터졌다. 신앙님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어느 날 그 책 사진을 두 사람의 카톡방에 올린 것이다. 다혜 씨가 좋은 의미로 그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다는데 신 기자가 그걸 보고 화가 났는지 그 다음부터 말이 험해졌어요. 내가 당신한테 준 책이 왜 거기 가 있느냐는 항의였겠네요. 그 일이 생기고 나서 노골적으로 책값을 요구했어요. 책값으로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1억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으니 좀 기다려라고 말했어요. 내가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으니 중간에 낀 지인이 단처해야 하니까 신앙님 기자가 너는 빠져라. 내가 정 원장과 직접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거칠어진 거죠. 그가 신 씨에게 건넨 책값은 약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 돈은 한 번에 전달된 게 아니다.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건넨 돈을 합한 금액이다. 맨 처음 순천에서 책을 받고 나서 지인을 통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3천만 원을 더 건넨 뒤 끝내려 했으나 신 씨의 요청으로 추가로 지급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이건 강요라고 하더군요. 문자 내용이 있으니 저도 부인할 수 없었지요. 강요라면 강요로 볼 수도 있고 나도 괴로웠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 후 강요죄인지 뭔지가 성립됐어요. 참고인 조사지만 힘들었어요. 문 전 대통령과 엮으려 했다. 검찰이 흠집 내려는 것. 검찰에는 언제 들어간 겁니까? 포렌식이 다 끝난 후였으니 지난해 말이었을 겁니다. 검찰이 원장님을 불러서 이건 강요에 의해 책값을 낸 게 아니냐. 이렇게 신문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말하면 신 기자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나온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부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신앙님 씨는 계속 원장님한테 책의 가치에 맞게 책값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건가요? 뭐 그랬죠. 마지막에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주는 건 싫다고. 원장님이 먼저 검찰에 얘기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부른 거지요. 문자 메시지 등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원장님이 검찰이나 신앙님 씨한테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신 기자한테 약점 잡힐 건 없고요. 검찰에도 없어요.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올 정도로 살아왔어요. 검찰이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던가요? 그런 건 있었죠. 뭐 언론이 그림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누를 끼치게 된 거잖아요. 퇴임 후이긴 하지만 검찰이나 언론은 그걸로 제 약점을 잡은 거고 저는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뭐 부탁할 일도 없고 그냥 책방을 낸다기에 그 책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왜곡하고 깨맞추려 하더군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했겠네요. 모든 자료를 다 뽑아갖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 지낸 걸 두고 추궁하던가요?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그전에도 일부 언론에서 저를 문 대통령이랑 엮어서 공격하기도 했지요. 그와 문 전 대통령이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 대선 때다. 당시 그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돕는 더불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전남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도 활약했다. 그전에는 노무현 재단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한테 책을 넘긴 것을 비리로 보지는 않던가요? 그건 물이라는 걸 검사도 아는 것 같았어요. 뇌물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내가 퇴임한 대통령한테 가서 뭘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도 있었죠. 그러나 스스로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말다 했죠. 피곤하더라고요. 몇몇 언론사 기자가 전화 와서 그걸 자꾸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하고 나중에는 전화와도 안 받고 아무런 대응을 안 했어요. 문 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엮으려 하던가요? 예, 흠집을 내려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못 엮었고 신학님 기자의 강요죄는 제가 수긍했으니 성립된 거죠. 문자들을 근거로 양산에 갔던 그 책은 다시 돌아왔나요? 자기가 돌려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물어보지 않아서. 신학님 씨가 꽤 불쾌했을 것 같네요. 자기는 원장님한테 책을 팔고 책값도 다 못 받았다고 여기는데 그 책이 엉뚱한 데서 나타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하여간 제 의도는 얘기해줬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 검찰에서 신학님 씨와 대질 조사를 받지는 않았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신학님 씨도 검찰에서 자기 주장을 폈을 것 아니에요? 검찰이 전해준 바로는 나한테 책을 넘길 때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한 얘기지. 처음에 책을 갖고 왔을 때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계약서는 안 쓰셨나요? 아니, 계약서고 뭐고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인지한 시점과 좀 차이가 있어요. 신학님 기자 구속 뭘 그렇게까지. 그는 신 기자가 구속되니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 저도 고민스러운 게 강요를 받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 문자만 없었다면 제가 말을 되도록 안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고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이틀간 12시간씩 조사받았는데 신 씨가 보낸 문자 중에 문 대통령 관련해 언급한 게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았어야 할 심한 언사였어요.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서로 책값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면서 갈등이 생긴 거네요. 게다가 원장님이 그 책을 다른 사람한테 임의로 넘기니까 신학님 씨가 화가 난 거죠? 그렇게 됐죠. 신학님 씨가 좀 거칠게 나오니까 원장님도 화가 나셨던 거고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얘기한 적은 없나요? 전혀 없어요. 양산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랐어요. 신학님 씨의 반론을 들을 수 없기에 정 전 원장의 얘기가 다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상식과 정황으로 가늠해 볼 뿐이다. 다만 그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갈죄가 들어간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아는 사람끼리 책값을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양작 안타 여부로 이미 종결된 일이고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5월 7일 뉴스타파는 신학님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언론학자 4명과 법학자 1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신학님 정기현 2사람 간 금전거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신학님은 친분이 두터웠던 지역신문사사의 대표이응을 통해 리을을 소개받았다. 신학님은 리을과 두 번째 만남에서 1억 원의 혼맥도서 3권 한지를 판매하기로 했으며 이때 이응이 일종의 증인으로 동석했다고 여겨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리을은 혼맥도서 대금으로 몇 차례에 걸쳐 5천만 원까지 송금한 뒤 더 이상은 송금이 어렵다고 신학님에게 밝혀왔으며 이에 신학님은 한두 차례 항의의 뜻을 표시한 뒤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의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